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함께 분석해보고 그 속에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트렌드를 읽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또 코스닥의 낙폭이 큰 상황인데 일단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침에는 그래도 좀 반등의 흐름을 보이다가 좀 그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또 기대감을 갖다가 좀 내려가는 점. 또 결국은 시장에서는 딱 정해진 그 어떤 보면 악재 요인도 있죠. 우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를 모르면서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질 텐데 이미 좀 알려진 부분이죠.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쵸? 이슈하고 또 내일 정도 이후에 또 나오는 FOMC 통화정책 회의록 관련해서 또 발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 침공일을 지금 16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장 후반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다시 매수가 들어갔지만 개인들이 좀 위험 회피성으로 좀 매도가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다 보니 계속 장 후반에는 계속 내려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결국은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렌드 먼저 체크를 해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트렌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민감 실적주도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오래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일입니다. 일단은 16일에 침공을 할지 말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정에서 지금 이제 훈련의 마감일이 20일이에요. 네. 20일까지 좀 이제 긴장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비중이 크게 수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가 WTI 같은 경우는 9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도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우크라이나 관련 곡창지대입니다. 제3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지 않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우크라이나 발 통해서 유가라든지 이 곡물 가격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군사적인 충돌 이슈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속도를 좀 높인다고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불을 지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관점은 만약 우크라이나 관점이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유가도 안정을 취할 거고 그렇다면 긴축 이슈도 그래도 한꺼풀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침공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실적으로 우리가 길게 투자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 반대로 침공을 안 하게 된다면 또 에너지 가격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침공을 안 하고 그냥 안 평화적으로 해야죠, 사실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바로 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흐름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슈 때문에
자금 흐름을 봤더니 이 곡물 ETF라든지 강산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ETF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반면에 브라질이라든지 또 남아공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만큼 자금을 그쪽에 갔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천연가스도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6일이 다가다 보니까 유가가 어제 95달러 올라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에너지 관련주들이 꺾였거든요. 네. 하락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가 관련주들 급락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동안 미리- 좀 오르긴 하지 네, 않았나요? 오른 점에 네네. 16일이 다가오니까 뭔가 정점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네. 아마 모든 게 긴축도 조금 수월해지면서 시장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다음 3월 달에 또 FOMC 통화정책 회의가 그쵸.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반등 나왔다가 또 약간 눌리는 구간이 연출될 것 같고 근데 또- 반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시장이 그동안의 조정이 굉장히 컸잖아요. 만약에 침공을 안 한다면 당연히 좀 급반등이 나와야 저희 개인 투자자도 좀 숨 쉴 구멍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결국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쵸. 답을 달려있죠. 가지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게 된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전면적으로 같이 싸우겠다는 말은 나라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독일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나라들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확산이잖아요. 근데 그 서방 국가들은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그 타이밍인데 여기까지 전쟁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독일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쪽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하고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프랑스도 러시아에 계속 전화를 통해서 정상 간의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기를 조장하는 경우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큰 여동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또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고 푸틴 대통령도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기를 또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약 침공할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같이 들어가서 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번 2014년도에도 3월 달에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그 어떤 경제적인 제재로 취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실적으로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정도까지 그 침공해서 나라를 뺏어갔다면 상당히 시장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한 4% 정도밖에 급락을 네네. 안 했어요. 그때 당시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침공하면 경제 제재가 갈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또 러시아가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를 뭐 이렇게 또 어떤 수출 금지하든지 그런 가정들의 언급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적으로는 시행되기는 어렵죠.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유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10년도에서 13년도 그 구간의 유가가 한 100달러에서 113달러 정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경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유가가 올라올 부분이 있지만 실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또 다시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마 침공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단기간 어떤 힘든 구간이 변동성 클 수 있지만 또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상 많이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가치 이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가 사실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95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 100달러 가까이 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뭐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있지만 유가 관련주만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유가 관련주는 네네. 네, 이미 그 시장에서 오늘 또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네. 되기는 했죠. 올라서. 그러니까 네. 나중에 만약에 침공했을 때 급반등 나온다면 매도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매도 기회로.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으로 그
너무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나중에 마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적당히 올라가지 좀 좋은데 너무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관련주들 급등은 나오겠지만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의 계기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또 이제 금리 뭐 연준하고 또 물어보실. 금리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나눠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는 뭐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좀 중증 환자가 적고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리오프닝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뭐든 먼저 반응하고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리오프닝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왔죠. 1차 반등이 네네.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서방 국가도 그렇지만 뭐 최근에 미국도 각 주마다 마스크를 벗자는 식으로 해서 맞아요. 미국 확진자 수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미리 네. 우리나라는 지금 또 뉴스를 봤더니 7만 명이 넘어갔다고 뉴스 나오는데 또 들어오기 전에 또 새로운 뉴스를 보니까 18일 정도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8명 또 모일 수, 10시까지 네. 모일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반등 나왔는데 전략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뭐 100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추세적으로 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중증 환자가 대폭 늘어나지만 한 30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리오프닝 관련주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소식이죠. 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적 거리라든지 여러 완화적인 조치가 이어질 거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포인트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먼저 수혜가 되고 확대될 것인가에 그게 대한 제일 부분, 중요하죠, 중요할 지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을 했더니 미국에서 여행자 수는 좀 크지 않았던 거예요. 여가선을.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멀리 가거나 해외 쪽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포인트로 보고 그동안 미국이 방역 완화 조치를 했을 때 수혜주의 흐름을 먼저 분석한 그 자료인데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우주항공과 국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제 최근 국방 관련주 뭐 NIG, 넥스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았던 흐름처럼 그 중에서 항상 상단의 흐름이 있었던 거는 이제 국방주였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노란색이 이제 카지노 쪽하고 게임 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실적으로 가서 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카지노 쪽이 상당히 수혜가 있었습니까? 좀 그 규제 강도를 풀어줬더니 가장 민감하게 그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발생한 쪽을 봤더니 카지노 업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면 카지노 업종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업종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 쪽은 수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텔 같은 리조트 쪽하고 연결돼 있고요. 나머지 아래쪽은 이제 항공사. 근데 항공사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내에서는 많이 움직이는데 해외 쪽으로 못 나가니까 네, 해외를 가기엔 아직까지 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국내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하는 데서 여행도 해외 쪽으로 바로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불안감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들거든요. 여행을 간 다음에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국내 여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 롯데 1차 관광개발. 반등 나오고 옆으로 네. 좋았는데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회사를 볼 필요가 있겠고 카지노 쪽도 해외 쪽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쪽 있죠. 뭐 네네.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런 기업하고 있고, 근데 내국인 중심에 있는 회사 나라 그 기업은 이제 강원랜드가 있죠. 내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렇죠. 강원랜드. 네, 있고 또 이제 이제 사실 카지노도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돼야 그래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랜드는 뭐 다른 거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양한 뭐 리조트도
뭐 이런 상황에 아주 잘 만들어놨잖아요. 잘 만든 그쵸, 상황이니까 그쵸. 네. 그때는 외국인만 들어오면 상당히 수익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차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국인 중심의 카지노 가운데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GK 이렇게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는다면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하기 시작하겠죠. 그 화장품주. 네, 화장하는데 그 화장품 중에서도 지금 먼저 그 이런 개방하는 쪽을 보면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화장품에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올림픽 끝나면 좀 규제가 좀 완화될 것 같은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좀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 전에는 선진국으로 본다면 미국 쪽이라도 이쪽에 리오프닝이 먼저 되기 때문에 미국 관련해서 보기엔 잉글우드랩 관련된 기업 있고 또 여기에 또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 화장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용기 관련해서 연우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관련해서. 네, 용기 관련해서 이런 그 주 고객사들이 되게 좋아요. 아모레퍼시픽부터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의 용기는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는 또 꼭 필요하니까. 네. 그러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로컬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 따라하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좋은 아모레 같은 그런 기업도 실적으로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용기 같은 경우는 고급화에 대해서 좀 못 따라가나 봐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우 같은 기업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모레 퍼시픽 관련 그 LG 생활건강에 있는 브랜드의 그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 용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예쁘잖아요. 사고 싶고. 그럼 그게 지금 웬만하면 다 연우라는 기업이 이제 좀 그 독점을 좋은 하고 있다. 기업에 가지고 네네.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관련 미리 먼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쪽에 봤을 때 그래서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마스크 쓸 때는 립스틱이 거의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화장품주가 좀 주춤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좀 지나면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돌아온다면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우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화장품 바로 했을 때 잉그루드랩 미국 관련주 미국 그리고 관련주는 용기는 연우 같은 그런 부분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좀 이제 외국으로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항공주라든지 네, 연결돼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신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순차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좀 눈여겨보시는 거는 카지노주다 말씀을 해주셨고 카지노주 안에서도 내국인 중심의 강원랜드를 먼저 보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화장품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항공주. 아무래도 여행을 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항공주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겠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내수 관련해서도 이제 같이 움직이겠죠. 아마 백화점주라든지 그럼요. 백화점주 그리고 뭐 핵심 지금 호텔주도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거기에 핵심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호텔 신라. 그쵸. 아까 순서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카지노, 호텔, 항공 그다음에 카지노, 호텔, 항공 이렇게. 한정우씩 본다면 이제 네. 호텔은 항상 이제 호텔 면세점이면서 신라. 이제 면세점 주니까 이제 호텔 신라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지금은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향후에는 이제 완화된 시스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그 종목들 보게 되면 좀 이제 올라갔다 1차 상승하고 나서 눌림목을 좀 주고 있어요. 조정이 나왔을 그러니까 조정이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포 가대주들이 먼저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타이밍을 좀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화장품주들의 1차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좀 살짝 눌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그래도 리드 타임 없이 만약에 정부에서 18일 정도에 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쪽에서 리드 타임이 없이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그 이제 어떻게 완화 조치했을 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리오프닝은 실적으로 실적 변화가 없었거든요. 실적으로 뭐 여행을 많이 다닌 것도 아닌데 카지노 쪽은 내국인들이 먼저 달려간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머물 수 있는 사람 수가 한 3,000명인데 불구하고 하루에 한 3,500명 정도 동시를 빼고 나서 봤더니 3,500명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매출도 상당히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완화적인 스탠스에 가장 먼저 수혜가 될 쪽은 강원랜드 쪽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요.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민감 실적주로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뭐 시장이 워낙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실적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당연히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좀 따라줘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뭐 시장이 좋았을 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는 또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라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상당히 뭐 최근에 그 미국도 반등했을 때가 이제 애플 실적 때문에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것처럼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급락이 나오거나 조금만 좋게 나오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근데 또 그 흐름을- 사이에도 또 조정이 있고. 네, 조정이 네.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먹히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중심으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금리가 워낙 쌌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성장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향후에는 뭔가 숫자로 보여주는 쪽으로 이어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장과 실적과 연결되는 쪽에서 본다면 이제 경기 민감 실적주가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 실적주.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그 2015년도에 12월 달에 처음 그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했을 때 보게 되면 네. 20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2016년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주도했던 섹터군들이 경기 민감 그 실적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장주가 왔어요. 그 전에 2015년도에 성장주가 뭐였냐면 바이오였어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 한 해 동안 그 업종의 상승률이 110%였고요. 그 전에 보게 되면 화장품주였거든요. 그 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참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드라마 뭐 별그대가 좀 뜨면서 상당히 그쵸. 이익이 상당히 네. 컸던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하고 비교해 보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못 갔던 섹터에서 경기미가 실적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제가 그 어떤 그 차트 흐름도 보고 말씀드리면 좀 다른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때 지금하고 유가가 그 당시 급등 나왔고요. 장단기 금리 차도 축소되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2016년도에 그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그 금리 인상하기가 힘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때도 올봉 차트인데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도. 근데 네. 실제로 지나고 봤더니 한 2016년도 하반기 그 6월을 지나서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은 뭐 실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실적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올라간 섹터군들을 실적으로 연결해서 봤더니 반도체 장비 쪽이었고요. 43% 2016년도만 네. 43% 올라갔었고 지금 최근에 은행주들이 먼저 올라왔죠. 그렇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경기 민감주 대표 기업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 아닙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시장의 색깔이 변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소재단에 대해서도 좀 이전 같으면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못 간 부분도 여기에서 이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예의주시에서 보냐면 이렇게 한참 내려갔다가 조금 반등 나왔다가 옆으로 행보하면서 그 행보 기간을 봤을 때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몇 개월의 행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수렴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근거 자료로 계속 한번 말씀 좀 드리면 네. 하나 더 여기서 추가 말씀드리고 다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못 가는 업종을 찾아보면 리오프닝도 있어요. 리오프닝. 아. 그래서 포함이 제가 색깔 넣어서 네네. 여러 개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물론 여기에 또 전기차, 자동차도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이걸 놓고 항상 계속 돌려서 봐야 됩니다. 돌려서 봐야 되고. 지금 표는 15년, 16년도의 흐름을 짚어주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작년에 못 갔던 섹터군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지금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 확실히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쭉 보시면 작년에 3월 달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기저효과로 그냥 좋아진 게 아니죠. 역대급 1위거든요. 역대급 1위가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수출이 48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553억 달러였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수가 우리가 1000시대 있었고 2000시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000시대를 찍고 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그 중간중간 말에 항상 키포인트 됐던 거. 제가 여러 번 이 시간에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수출이 좋았습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고 수출 통해서 이익을 좀 그럼요. 확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결국 우리나라의 그 밸류가 이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뭐 여러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2000 밑으로 간다는 말 막 나오기도 하는데 좀 그거는 좀 부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수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믿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렵지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받쳐주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하면 당장 팔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들이 잘 되고 있고 1월 달에서 보면 반도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얼마 전에 9만 원에서 파는 애 많은 애 막 그랬었는데 지금 10만 원을 확 돌았죠. 네. 근데 그거를 보면 오늘 내려간 이유는 이제 추세선상에 이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좀 내려간 부분이 있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108억 불 보통 100억 불만 와도 호황기라고 하는데 108억 불이고요.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했지만 지금 여러 변수들 많이 도와주고 있죠. 네, 키옥시아도 좀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고 랜드 쪽도 괜찮고요. 석유화학 쪽도 좋습니다. 지금 40%.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5%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뭐 24% 석유화학도 4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가가 올라와서 마진율이 떨어진 건 좀 아쉽지만 네네. 수출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 기계업종, 철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철강, 경기 민감주. 그 당시 포스코 그 당시만 해도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이 포스코가 이렇게 가겠어 했는데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갈 때도 설마 얼마 가겠어 했는데 2016년도 급등 나오고 2017년도에도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있고요. 네, 철강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2차 전지도 좋고 여기 하나 더 추가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제일 밀고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30% 좋아지고 있고 전기차도 한 30%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산업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도 조금 상황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도 자신감 있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대변수 때문에 맞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네네. 좀 부분이 있지만 계속 있죠. 네. 근데 요즘 좀 시장 흐름을 보면 뭐 예전처럼 어떤 업종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지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실적이라도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여러 업종을 짚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경기 민감 실적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딱 하나만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화학 쪽에서 화학 쪽에서. 네. 그 송원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 산화방지제 같은 쉽게 말해서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네네. 예를 들어서 NCC, ECC 막 이런 기업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첨가제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연동이 됐는데 이 회사가 좀 장점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뭐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이라 이런 부분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실적으로 유가하고 연동해서 원가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송원산업을 눈여겨 보느냐면 전반적으로 그 화학 업종이 호황기가 오면서
중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어떻게 보면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공급하는 물량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송호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뭐 그 원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판가가 좀 반영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50%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이제 NCC라든지 ECC 기업들은 좀 고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첨가제를 공급하는 송호산업은 물량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한번 그 차트 흐름을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이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기업이 화학업종은 항상 4분기가 그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국 비중하고 이제 한국 비중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성장성이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일단 경기 민감주면서 실적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55% 좋아졌고요. 실적도 매출도 21%, 당기 순이익도 151% 상당히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에 대해서 판가가 지금 반영되면서 물량도 많아지면서 이익이 더 개선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뭐 제조업 관련해서 한 10배만 치더라도 1조에 가더라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회사이고 향후 흐름을 봤을 때는 2023년까지 실적 레벨업이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파동을 탈 가능성이 있고요. 2018년도 정도의 흐름에서 연결해 보면 상당히 그때 한 3만 원 구간까지 갔는데 그 이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경기 민감 중에서는 화학주를 또 실적이 기대되는 송원산업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또 강의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개장 전에 시장 상황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병력의 일부가 복귀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글로벌 증시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유럽 증시는 일제히 1% 반등하는 가운데 미국 선물 시장 역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약 66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34%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5일 반도체 업체 AMD는 자일링스와의 인수합병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규모는 350억 달러로 하나로 약 40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의 인텔의 위치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 인텔 역시 인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텔은 이스라엘의 반도체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를 약 6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리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AMD는 4%, 인텔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독일의 경기 지표는 기대보다 부진했습니다. 독일의 2월 경제 전망 지수는 54.3을 기록하며 예상치였던 55를 밑돌았는데요. 독일의 2월 경기 동향 지수 역시 마이너스 8.1을 기록하며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6보다 경기가 둔화됨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잠시 후 11시 30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일 밤 10시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프리마켓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11시 30분 한국경제TV 한경 글로벌 마켓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노경현이었습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세력주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관련주 잠깐 좀 체크해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계좌 세 자리 수익률을 거뒀을 때 사용했던 매매법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뭐 핵심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세 자리 계좌 수익률을 추구한 데 있어서 매일매일 급등주를 따라서 매매했던 건 아니고요. 보통 한 종목당 뭐 계좌 수익률이 한 30%의 이뤘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30개 정도 매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어떤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급등주 따라가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 대주전자 재료를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추천을 해드리고 두 번째 매수 자리, 세 번째 방송에서 이렇게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포인트 자리, 왜 매수 자리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잡아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날 매수해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는 종목,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포인트 제가 급등주를 따라서 잡은 건 아니고요. 그 전날 미리 포착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고요. 대세 상승 패턴하고 대세 하락 패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 평균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100일선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거래대의 일수가 이제 5일이고 이제 한 달 동안 2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평균선이 이제 기본으로 이제 만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격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한 사람,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 3개월 동안에 매수한 사람 가격이 같아졌다 그런 경우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물 수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거죠. 한 6개월 정도의 매수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물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6개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엠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추천해서 100% 상승을 보였는데요.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매수, 여기에 보면 이동 평균선들이 다 모아져 있죠.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상당히 매수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중간에 올라올 때마다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수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했던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수렴했죠. 이 자리에 이 자리였고요. 이때 추천하자마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렴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또 대세 하락의 흐름에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쪽이 아니라 상승 중에 나왔을 경우. 그래서 키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보통 여기에서 수렴해서 급등이 나왔죠. 에코프로 나왔지만 여기에서 모아지는 상황에서 내려오니까 또 하락의 폭이 컸다는 거.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수 송재호 TV 유튜브 쪽에다가 좀 많이 올려놨고요. 5일선 매매 또 추가적으로 이동 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샵 8181로 송재호라고 보내주시면 일주일 무료 체험권이 지급이 되고요.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송재호 고수라고 검색해 보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니가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